자, 그럼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면서 시장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숨부터 쉬시네요. 네, 네.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전국의 불안정성 존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역사는 반복되는 면이 있어요. 상당히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때는 패를 가릅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패가 갈려져 있었죠. 맞아요. 정치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나눠진 패 안에서 결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한쪽 집단 같은 경우가 일을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죠. 무조건 반대를 하죠. 맞아요. 예, 그 속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이 나와서 시장은 불안해진 와중에 지금 또한 여전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화 많이 나셨나 봐요. 아니요, 이사님. 이 강조에 대한 네, 표현을 강조합니다. 할 때, 강조에 대한 알겠습니다. 표현을 할 때. 네. 예, 개탄스러워요. 맞아요. 언론을 아침부터 보더라도 뭐 어떤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빨리 뭐를 처리해야 되네. 어떤 대표는 뭐 본 적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정치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자, 외신의 인터뷰에서는 두 대표 다 한 말이 우리나라 시장 걱정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불안해하지 말라. 뭐 본진이 터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 말을 해봤자 뭐예요? 행동을 해야지. 다. 맞아요. 그렇죠. 네.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건 지금 언론 또한 한쪽에 편향돼서 또 다른 쪽에 편향돼서 계속 기사를 내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쪽에 흔들리기보다 환율에 대한 방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점은 뭐 한쪽 편에 서서 응원을 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에 서든지 다 존중하는데요. 뭐 이런 언론에 대한 반응에 너무 감정의 날을 세우다 보면 에너지 소비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크게 얻는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뭐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면서 좀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들도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시장이 안정화될까?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언제쯤이다라고 보세요, 이사님? 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계속 오고 가죠. 뭐 맞아요. 우리나라장은 답이 없다. 네, 그러면서 맞아요. 미국으로 가는 게 답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 밸류의 잣대를 적용해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기업의 뭐 밸류를 따질 때도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접근하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은 과거 밸류, 기업의 성장 이런 점을 대입해 봤을 때는 높은 밸류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걸 안고 보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매력도는 존재하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 리스크성이 발생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급하지 않게 접근을 하는 거겠죠. 다만 뭐 바라보고 있던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의 외부 요소로 과하게 하락을 했을 땐 우리의 포트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더 나은 종목 쪽으로 교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체제의 붕괴 없이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꽃이라서 이게 파국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정책이 새롭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일어서다 보니까요. 지금 뭐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뭐 마치 망한 것처럼 다 떠나야 하는 것처럼 환율이 여기에서 뭐 1,430, 50원 넘어가면 시장이 전복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성을 차리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오전 이성을 못 차린 경우가 많았어요. 시장이 빠지니 여기에서 투매가 나오니까 그러면 시장이 당장 없어질 것처럼 뭐 탄핵 정국 이 속에서 그냥 장기화되면은 시장이 당장 무너질 것처럼 주식을 매도하거나 한데 충분히 그런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성을 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고 오늘 오전에 시장과 유사하게 또 언론들이 언론 플레이하면서 시장을 오도되게 판단해서
흔들린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바라보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를 늘려보시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지러운 시장에서도 이성을 찾아서 시장에 관한 전략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저희 멘탈을 꽉 잡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시장 주도했던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그 안에서 시장에 관한 힌트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직접 열어주셔야 되는 거 네. 기억하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지수 수준의 대응법. 아까도 말씀해주신 거와 같은 맥락인 그죠. 것 같은데 한번 정리 차원에서 살짝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의 기준이 보통 뭐 과거의 PBR 레벨 같은 경우를 따져서 보곤 합니다. 뭐 PBR 0.9배 그 이하 또는 역사적 레벨의 하단에서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다 보니 손실을 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종목과 지수 모두 공통적인 면에서는 이 지수 밸류의 하단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손실보다는 수익에 대한 실익이 조금 더 높은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 뭐 정규 분포로 치자면 이 양극단의 케이스들 이런 게 시스템 리스크로 발생을 했을 때 코로나19 때의 충격을 제외하고는 반등들이 빨랐고 그 반등은 언제나 트리거란 걸 주면서 나타났었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변수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단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극단적인 케이스와 극단적이지 않은 케이스.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면 여기에서 정치 파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은 나락으로 갑니다. 네. 빠지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네. 이거는 뭐 생각으로선 안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러면 합의 정도, 뭐 탄핵 정국으로 가거나 여기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다음 단계, 생각지 못한 다음 단계로 긍정으로 가거나라고 하면 적어도 시간은 180일이 걸리죠. 네. 6개월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과거의 사례에서는 3개월 만에 우선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 시장은 여기에서 3개월 정도는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조금 낙폭이 커질 수 있는데 그 시스템 리스크가 극단으로 발생했을 때 야간 선물 지수를 보면 2,350선까지 빠졌었고 네. 환율은 한 1,450원 선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갭을 한 번에 깨버린다라는 건 시장이 이제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뭐 주식을 빠르게 비울 필요가 크게 없는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뭐 줄이면 어떤 시점에서 새롭게 매수를 해야 되죠. 더 빠진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주식 비중은 유지하고 갈 수 있고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지수 레벨이기도 하고 바라봤던 종목들을 못 샀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교체해서 좀 채워 넣을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주식 비중을 100%로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오늘 보는 가격보다 내일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뭐 주식 비중 한 50에서 70%, 현금 비중 한 30에서 50%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이 좋다 생각을 하면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함께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비트코인 시장 좋다 생각하면 비트코인 쪽도 해보는 함께 거고. 병행을 네.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어. 경험치를 쌓아서 또 다음에 뭐 이런 시장에 대한 형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왜 떨어지는데 매도 못하고 그렇게 대응했을까라고 후회하기보다 똑같은 걸 반복 안 하면 돼요. 그때 또 벌어내면 되죠. 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렇다면은 이제 지수 리밸런싱, 포트 리밸런싱의 기회로도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은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군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도 투자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수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사님만의 섹터가 있을지 한번 이사님께 열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점은 과연
지금 만약에 현금이 한 10억 정도 생기면 네. 어떤 종목을 나는 택할 것인가? 네. 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언제나 해보고요. 네. 그러면 이 10억 같은 경우 현금으로 놔두지 않고 주식을 다 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고민을 거의 매일 해봐요. 아, 매일 하세요? 상황이 네. 바뀔 때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산다고 생각을 하면 반도체 중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네. 같은 종목도 단가가 한 15만 원대 오면 사보겠고, 그다음에 엔터의 어떤 종목도 사볼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 뭐 1등 주군인데 가격 조정이 나와서 기로에 있는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도 사보겠고.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역성장 정도까지 반영해서 주가 수준은 밀렸다라는 점. 밀렸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장 반등이 나오면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주가 먼저 나오니까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 종목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좀 그래서 뭘까요, 이사님? 종목이요? 아, 섹터를 딱 짚어주세요. 반도체, 엔터, 아, 제약바이오. 네. 세 개 중에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준비해 와 주신 게 있으시잖아요. 준비해온 건 네. 엔터입니다. 네, 엔터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한번 연결되는군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엔터. 예전부터 좀 좋게 보셨던 네. 그런 섹터이기도 해요. 뭐 관세 리스크도 없다라고 하셨었고 네.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글로벌적으로 그런 네. 부분들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꼽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와중에 가격 조정까지 나온 아, 거죠. 이 좋아 보였고 우리가 좋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 포트에 갖고 오고 싶다라는 건데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면 무작정 갖고 올 수는 없죠. 기다려야죠. 그쵸. 나의 가격이 네.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건데 나의 가격이 온 거죠. 편입할 수 있을 네. 만한 가격대가 온 거다 보니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가려야 될 건 뭐 다 살 수 있으면 다 사면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좀 빠르게 먼저 매수를 하면 좋은 걸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 뭐 엔터테인먼트 안에서도 종목이 좀 추려진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저도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엔터주들 그간 잘 갔었던 JYP 엔터주들도 빠졌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한 관점에서는 그동안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사님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바로 한번 이사님께서 또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열어보면 네, 열려라. 조용하게 말씀해 주세요. 열려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하이브입니다. 아, 하이브 쪽으로 보셨네요. 네, 가격 조정이 나왔고 노이즈도 많아요.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도 하이브 주가가 빠질 때 뭐 미니진 있었어요. 사태 이런 게 네. 있었을 때 하이브를 얘기를 하면 주식을 아예 모르는구나 너는 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엔터가 말이 돼? 근데 뭐라고 하시고 예. 그죠 시청자분들이. 근데 제가 설득할 필요는 없죠. 네, 그쵸, 그럴 뭐 필요는 이거를 없죠. 사야죠. 네. 무조건 사야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처럼 네. 다시금 하이브를 가지고 오게 된 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득에 대한 의지는 없으나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또한 언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기사를 했잖아요. 네. 방시혁 대표 뭐 상장 때 그때 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돈 네. 받았다. 그거는 기사로는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금융 쪽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 없냐, 계약서가 있냐 없냐,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냐 없냐, 아니면 이걸 도와줘서 도의적으로 뭔가를 줬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게 사실 미리 약속되어 그렇죠. 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가격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걸 안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건 의미가 없이 이제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진스란 그룹은 참 뭐 소중한 그룹이에요. 대중들에게도 행복을 주고 소중한데 이 법리와 관련된 부분의 해석은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어도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게 하기 싫어요. 난 이제 놔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위약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게 하이브에서 얻어 빠진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주가는 그걸 감안해서 10% 하락했고 그 이상으로 이제부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할 때는 하이브는 밸류 매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밸류 매력만 안고 종목을 편입하기에는 안 되죠. 가격 네. 메리트만 있는 그럼요. 거다 보니 그러면 이 다음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요.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내비쳤어요. 월에 어느 정도의 구독료를 받을지가 결정이 됐고 12월간은 무료 행사를 하고 1월부터 가격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구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혹할 만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BTS 구독을 정말로요? 했습니다. 네. 저 팬이세요? 그냥 팬이죠. 한번 네. 팬입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멘트들이 네. 오는지 보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뭐를 해서 진짜요? 클릭해 볼 수 있게 오더라고요. 네, 잘 만들었다. 저도 생각이 한번 듭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하고 BTS가 네. 이제 돌아오면 공식적으로 돔 투어 콘서트를 도는 걸 감안을 했을 때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3천억, 1천억 영업이익이 더해지니 시가총액은 10조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통해서 하락을 했을 때 뭐 시총 7조, 6조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다음에 어차피 이거 장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BTS 활동을 할 거고 그랬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다시 돌아올 거고 종목은 제 가치를 찾아가기 그렇네요. 마련이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짚고 갔던 시장 부분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할 수가 그러면은 있는 저희가 가격 전략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볼까요? 가격 전략. 오늘 취향상 편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 흔들릴 때 기회를 오히려 그때 다음 줄 주에 수가 잡아보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를 보는 종목처럼 나머지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 외에 뭔가 실적에 답보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는 쪽을 리밸런싱에 포함을 하시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